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간다는 전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전망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 본인 희망을 말하는 거다. 본인 이거 그렇게 그랬으면 이렇게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더 사퇴 요구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신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까? 뭐 제가 이제 그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그 자체를 또 인정해야 되죠. 예.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될 의혹들로 그 대통령실이 지금 사실상 무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수사 말고 또 혹시 다른 조치 요구하실 건 없는지 일단은 수사 외에도 징계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승복을 하시고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실 건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께 지금 사실 전당대회 막판에 나왔던 게 대통령실 행정관 단톡방 논란.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이 특정 후보 홍보를 부탁했다는 논란. 이거였어요. 그거를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고 사퇴 요구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이 논란, 이거 수습이 어떻게 좀 잘 될까요? 안철수 후보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막판까지 용산 개입 논란으로 사실은 전당대회가 얼룩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과반 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염두에 뒀던 친윤 지도부가 완성됐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에서는 뭐 일정한 부분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예. 안정적인 여당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초기부터 윤심 논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실 주변을 맴도는 선거였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마지막에 논란이 됐던 소위 시민사회 수석실의 관계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특정 후보,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예. 별일 아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후보들의 어떤 그 고발이라든지 또는 어떤 진상 요구라든지 이런 것 이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예. 진상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명백하게 해명해 줌으로 해서 예.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당내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 필요하지. 예. 이것을 어제 일인데 뭐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꺼내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라는 식의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없다면 궁극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결과 자체를 예. 저는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소위 경선 불복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나아가기는 저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그 상처는 안으로 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혼연일체의 지도부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예. 저는 대통령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규명하는 것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진실을 규명해서 밝혀내는 것이 그나마 저는 의미 있는 조치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김연아 전 의원님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안철수 후보 방금 정기남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 막판에 그 대통령실 행정관 관련된 문제를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문제에 승복 얘기까지 꺼냈어요. 수사상을 봐서 승복 여부 판단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결과는 23% 정도의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갖고 철수를 많이 한다 해서 예. 이제 이름으로 좀 빗대서 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처음 등장했을 때 지지율이 가장 상한가고 점점 떨어진다 해서 뒷심이 없다고 하죠. 예. 근데 저는 요번에 이 네거티브전에서 왜 이렇게 뒷심이 강하실까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홍 예. 대표와의
연대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 예. 사실은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3일 투표를 했으니까 예. 마지막 날 하루인데 마지막 날 하루나 투표율 정도가 한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3% 갖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예. 도대체 이 선대 캠프에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마지막 날 하루에 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저는 완전히 전략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진퇴난인데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습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운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총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참 저도 제가 제 3자에서 봤을 때도 난감하니 본인도 굉장히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선거를 나갈 때는 이기기 위한 전략도 쓰지만 지지 않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더라도 승패 결과에서는 지는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실전 득표에서도 지고 정치적으로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은 사실 지는 두 개 다 양쪽에서 다 지는 선거를 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주 묘안이 계셔서 예. 이 난을 잘 극복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전략 미스였고 오. 타이밍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반응, 입장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요. 황교안 후보는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 아직 안철수 후보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글쎄요. 언론에서 아직 포착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전해오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조 전 의원님께 황교안 후보 얘기 좀 해보죠. 아까 득표 결과는 10%가 좀 안 됐어요. 자, 황교안 후보 정치적으로 재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행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기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 대표로서 지난번 총선을 이끈 그런 중심적인 인물이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했던 인물인데 예.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재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황교안 후보 역시도 어찌 보면 이제 네 사람의 후보 중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일 그 김기현 후보 그 울산 땅 문제를 네거티브에 가장 선도적으로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대통령 무슨 선거 행정관 관련 문제.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랑 뭐 긴급 회동도 하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또 뭐 이런 또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런 점에서 선거 전략이 황교안 대표 역시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또 전광훈 목사를 또 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 측 그 반응이 그러더라고요.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전혀 없나 보다. 선거 끝나고 고소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텐데 선거 기간 중에 하면은 그래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입당한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럴 텐데 이게 뭐 덧셈 정치를 하려는 건지 뺄셈 정치를 하려는 건지 뭐 헷갈린다. 뭐 그런 얘기 등등해서 황교안 후보는 조금 향후 정치적 입지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까 한 가지만 제가 좀 팩트 체크하고 가면요. 대통령실 그 행정관이 그렇게 한 게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데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그랬다면은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당 대표는 공직이 아니에요. 당 대표, 당 최고위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이 아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법률적 위반 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복무 규정 뭐 이런 건 혹시 위반 아닙니까? 그런 규정 자체는? 정당법 위반은 될 수가 있죠. 정당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아닌 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좀 이게 법조인 간에 약간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공직선거법이냐 아니냐. 김기현 후보는 또 강하게 부인했죠. 그거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뒤끝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뒤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방송 이 예고 발언에서 예고 멘트에서 소개드렸지만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해결할 당면과제 바로 이게 떠올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천하람 후보는 전당대회 끝난 뒤에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그 영상 하나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김기현 당대표 지금 당선인께서 굉장히 온건하고 중도 확장성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 목소리만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날로 확장해 나가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특히 이번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도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가주시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당부 뭔가 그러면서 본인도 열심히 돕겠다 그랬어요. 네.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야심찬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3위를 기록했죠. 앞으로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천하람 후보 어떤 역할을 좀 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총선 전망은 좀 어떨까?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어떤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2개 있어요. 아, 여전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 출신인데 순천에서 당협위원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구당위원장 한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어프로치인데 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뭐 호남에서 진출하는 건 당이 원하는 것이지만 예. 총선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당선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대구 출신 순천을 갔다는 건 꿈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건데 예. 생각만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선 3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예. 솔직하게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는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계속 지면서 어떻게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호남에서 몇 번 계속 지면서 당에 입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된다. 그 호남에서 당선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그거는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레이스 자체는 아주 천하람 후보는 예. 그 손해 보지 않는 레이스, 자기 14.98%라고 하는 것은 선전했다고 보는데요. 예. 초기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딱 하나를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피곤해서 바빠서 방송을 못 가는데 천하람 후보가 대신 나갔다. 예.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준석의 말하자면 어찌 보면 뭐 무슨 두 번째 사람에 불과하다. 아. 사실은 천하람 후보가 바쁜 일을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커버해 주는 게 맞죠. 뭐가 그것이 순서가 극복이 안 바뀌었다는 거네요, 돼. 지금.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예. 스스로가 그걸 극복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반 이후로는 잠겼다.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고사됐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어차피 본인이 큰 꿈을 꾸고 대구에서 예. 순천을 갈 바에야는 이준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얘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자. 뭐 다른 표현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권. 뭐 이런 표현이 나와였고. 자, 그럼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사실은 천하용인 되게 굉장히 야심차게 홍보를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불발이 돼 버렸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다 승복할 거예요. 그 결과에 승복하고 나가겠지만은 윤핵관들에 의거해서 당이 지배되기 때문에 이제 곧 총선 체제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이 시작되면은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간부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간섭을 받았을 때 내부의 칼질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유승민 등 이러한 분들이 반드시 내년 초에 보수 신당이 탄생한다.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신지호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간다는 전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전망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 본인 희망을 말하는 거다. 본인 이거 그렇게 그랬으면 이렇게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아, 간절한 염원이에요. 희망도 아니고. 그래갖고 정치평론에 그 외피를 씌워서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그거는요.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취급해 주는가에 따라 달렸다. 저는 요번에 뭐 깜짝 놀랐어요. KBS가 그 공영방송인데 KBS 라디오에 그 출연하는 거를 아침에 늦잠 자갖고 펑크를 낸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출연자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펑크 하면요. 뭐 출연 정지당하고 최소한 뭐 2달 동안 못 나온다든가 예. 그런 그 페널티가 약간 따르는데 주의가 있죠. 주의 조치가. 그런데 오늘은 피곤해갖고 못 나오셨으니까 며칠 후에 다시 나와 주십시오 하고 그걸 또 재출연을 시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떻게 방송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제 KBS라는 곳이 지금 예. 아무래도 이제 뭐 MBC보다는 좀 덜하다 했지만 예. 이른바 그 민노총 언론노조 그쪽에서 많이 이제 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예. 주로 보면요. 그리고 제가 막판에 아주 재밌는 걸 예. 발견했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예. 이 전당대회 투표있기 전날이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 오늘 아침 라디오는 우리 팀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팀이 누군가 했더니 이준석, 천하람, 뭐 김용태, 뭐 허은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 KBS는 뭐 누가 나오고 MBC는 예. 누가 나오고 YTN은 또 누가 나오고 CBS는 다 우리 팀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그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점점 뭐 저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바깥에서 그 이준석을 또 계속해서 무슨 저 뭐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띄워주려고 할 텐데 예. 요번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박지원 전 원장까지도 나서서 이렇게 예. 밀어줬는데도 전멸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이거 출연 얘기를 하시면서 내심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니까 부러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렇게까지 펑크냈는데도 뭐 자꾸 모시려고 한다. 약간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한데요. 방금 자막으로 나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 있어요. 오늘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당원에 감사하다. 더 나은 내일 위에 정진하겠다. 일단 감사하다. 그리고 본인 정진하겠다. 목적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기서 내일은 글쎄요. 당의 내일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내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또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